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준 국민들한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상임위가 재난재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거를 다루는 상임위인데요. 예. 특히 요즘에 대한민국의 재난재해도 많고 참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재난재해에는 여야가 필요가 없죠. 없는 거예요. 예. 이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꾀하는 데는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재해를 보면 같은 비슷한 류의 재난재해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같은 류의 장소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 참사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 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행안부나 이 유사기관으로부터의 대책 수립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서 저희 행안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통과돼서 진실 규명 더 해야죠. 명확하게. 그때 국조특위 때 시간에 쫓기고 증인 협상도 여야 간에 잘 안 돼갖고 제가 곤욕을 굉장히 치렀는데 그거를 전문가들 여야를 빼고 정말 전문가들이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 앞으로 안 일어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죠. 뭐 지역화폐 같은 거, 뭐 새만금 예산 뭐 이런 거 다 80% 삭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또 경찰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령 가지고 싸워갖고 만들어놨는데 하는 게 없잖아요, 경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꼭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거가 이 정부의 현주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임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치안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경찰이 지난번에 의무경찰제를 내놨다가 접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경찰 인력이 14만이에요. 그중에 수사 인력은 3만 정도 됩니다. 수사 인력이. 또 행정 파트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경찰의 기능, 조직 이거에 대한 재편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생과 결부되면서 현장을 관계할 수 있는 경찰들의 재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찰 인력들을 좀 보강해 줘야 된다. 더 실질적인 치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제가 얼마 전에 왜 묻지마 막 범행하고 이럴 때 경찰이 장갑차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장갑차를 왜 갖다 놓냐? 왜 국민들한테 혐오감 주냐? 장갑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갑차 갖다 놓고도 계속 범행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 장갑차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경찰 조직의 재편과 경찰의 인원 보강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국민과 밀접하게 경찰이 그야말로 민중의 지팡이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서 이 활동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62%가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지역의 서점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거 전액 삭감됐어요. 사회적 기업 예산 60% 삭감하고 R&D 예산 뭐 62%인가 삭감하고 새만금 예산 80%, 청년 내일 공제 예산 같은 것도 전액 삭감하고 이게 사실 민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삭감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 화폐도 완전 삭감해서 올라왔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건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얘기도 계속했잖아요.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해달라. 추경 안 하잖아요. 근데
부자 감세시켜주고 세수가 결손이니까 이걸 가지고 세수 결손을 이 서민 그야말로 민생 경제 쪽의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숨막혀서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건 아마 우리가 강하게 싸워서라도 살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아마도 내년 총선에 승부수가 될 건데 양당이 공이 수도권 위기론이 있습니다. 양당이 서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렛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도 내년 총선에 있지만 또 한편에는 민주당에 대한 이 평가도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내느냐가 내년 총선의 중요한 표심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비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막아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시 세우려면 그러면 대한정당이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좀 긴장을 하면서 저도 내년 선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개 속 전국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이번 국정감사나 내년 2월까지 얼마나 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대로 이 정당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도 인천시당위원장이잖아요.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인천 시민들한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딱 내세울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까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를 인천 한 군데에서 30년 넘게 고통을 받고 건강권의 침해 또 재산권의 침해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이제 쓰레기가 직매립이 안 되거든요. 태워서 이 소각제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꾸만 땅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땅 면적을 작게 해서 지하를 파서 소각제를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26년도, 25년도, 26년도에는 종료를 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서울에 묻고 경기도에서 버리는 건 경기도에 묻고 인천에 버리는 건 인천에 묻어야 된다. 그게 환경의 정의가 아니겠는가. 요즘 21세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이 어디냐? 인천이거든요. 하늘과 바다와 땅길이 열려있는 인천, 공항과 항만. 여기를 선택과 집중으로 좀 이제 발전을 시켜야 이 인천이라고 하는 국제도시가 외국의 도시하고 경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인천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좀 바꿔주면서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 총선에 이제 3선에 도전하십니다. 국회의원은 3선에 도전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개성공단 만들 때 그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하면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최초로 개성공단 붉은 깃발 꼽혀 있을 때인데 그때 가서 트럭 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개성공단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어요. 전에 그렇게 해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개성 포럼도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활동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이지만 거기서 뛰어넘으려면 이 남북의
통일 또는 남북의 통일이 안 되더라도 왕래나 이렇게 이 통합 시스템을 갈 수 있는 그런 틀거리가 되지 않으면 이 한반도의 화해 정책이 되지 않으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껴서 굉장히 힘든 이 시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이 정책인데 이게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어서 화해 무드로 가고 향후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저는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국회에서 좀 연구도 하고 실질적인 행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천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사실. 예, 최첨단의 북한하고에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완화하면서 인천의 미래의 발전상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드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제 몫을 제대로 못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희가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살피고 또 국민들의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게끔 이번 정기국회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포각 또 무능과 무대책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재난과 재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아직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정말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